방패장 반입 방패물의 방사능 분석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원자력 환경공단이 방패물 반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환경공단을 믿을 수 없다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인데 방패장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포항시가 시민 여론을 반영해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 그린웨이 프로젝트와 한러 지방협력 포럼 등이 주요 뉴스로 뽑혔습니다. 포항 여성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 해고와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사능 분석 데이터 오류 논란 속에 방패물 반입 중단의 목소리가 커지자 원자력 환경공단이 방패물 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의회와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민관 합동조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와 시스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 2년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반입한 방사성 폐기물은 2,600드럼, 이 중 36%인 940여 드럼에서 방사능 분석 데이터 오류가 발생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 검사를 펴고 있습니다. 특별 검사 중인 최근에도 공단 측이 방패물을 추가로 반입하자 경주시 의회는 지역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방패물 반입 즉각 중단과 함께 책임자 처벌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약 900드럼에 관한 폐기물도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들어올 모든 방패물에 대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면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모든 방패물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이는 등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방패물 반입에 대한 검사 부실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것은 향후 들어올 원전이든 비원전 폐기물이든 전반적인 사항, 검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제도 보완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21일부터 방사성 폐기물 반입을 전면 중단하고 합동조사단 구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주방패선 처분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과는 활발하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통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반입해 처리한 방패물은 2만 2천여 드럼. 방패물 반입과 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여성회 등 포항과 경북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와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금의 포스코는 노동자들의 땀과 환경 피해를 떠안아온 포항 시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포스코의 이번 부당해고는 포항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포스코는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에 공감하는 진정한 상생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시가 시민 여론을 반영한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포털 검색어로 상위권 20개를 추린 뒤 페이스북 팔로워들에게 물어 정한 것인데 올해 포항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차가 다녔던 폐철길이 시민들에게 멋진 산책길을 선물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좀 이국적이고 보기 좋아요. 2016년부터 그린웨이 프로젝트로 시작해 숲과 기찻길의 합성어인 포레일로 탄생한 도시숲은 4.3km, 12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건강을 더욱 정진시키고 또 불의 정원처럼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더 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원이 우리 포항의 관광자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0대 뉴스는 포항이 첫 개최지인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뽑혔습니다. 포항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렸고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북방교류 협력의 중심 도시를 선점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진 대책국 신설도 올해 뉴스에 올랐습니다. 포항 삼척 동해 중부선 중 1단계로 영덕까지 우선 개통돼
포항 영덕 1시간 거리를 30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유독 대구 경북에서 뒤처진 무상교육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내년부터 교육복지와 저출산 대책 분야에서 시동을 겁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생기를 잃어가는 구도심에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제공 등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리튬이온 전지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의 1조 원 투자 유치와 영일만항의 누적 물동량 100만 TEU 달성, 제2도청격인 환동의 지역본부의 포항 개청과 포항사랑 상품권 2년 연속 발행이 주요 뉴스로 뽑혔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에서 생활과 관련이 있고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이슈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의 사업 순위와 선택에 참고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역 어업인들의 단체인 동해바다 발전 정책 포럼이 오늘 포항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공동대표에는 김성호 전 한국수산업 경영인 경북연합회장과 허우룡 한국수산업 경영인 경북연합회장, 연규식 전 구룡포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포럼은 동해바다 수산자원 우리가 지킨다를 기치로 내걸고 동해바다의 수산자원 회복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송년 기획 순서입니다. 포항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이 수은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알려진 지도 올해로 3년째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도 수은 오염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등 대책은 지지부진한데요. 포항시의 대처는 여전히 아니라고 소극적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2년여 전 이른바 수은 재첩과 함께 터져나온 형산강의 수은 오염 실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를 할 때마다 최대 기준치의 10,000배 이상이 검출됐습니다. 수은 검출 농도가 특히 높은 지점의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 수준의 수은 농도값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끔찍한 사실을 쉬쉬해온 포항시의 안일한 대처는 공분을 샀습니다. 이걸 숨겼다는 게 일단 많이 분노스럽네요. 저는 금방 들었는데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후 2년 넘게 지난 지금도 형산강의 수은 검출량은 줄지 않았고 포항시는 여전히 수은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환경재해에 3년째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온 중금속 동위원소를 이용한 원인조사는 올 하반기에야 시작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고 원인업체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포항시가 대책이라고 만든 민간협의회는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왜 이 회의 자료에 그동안의 용역조사 보고서가 빠져 있는지 위원들이 누구보다 먼저 알고 공유를 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주지 않는지. 이렇다 보니 포항시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진단한 것이 매우 잘못됐고 그리고 원인 규명 없이 각종 대책이 수립되었지만 이조차 예산에 관한 실효성이 있을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은 포항 시민 모두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포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포항시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억울한 책임과 비판을 떠안더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법을 충분히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성숙된 행정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분황사는 신라시대 왕실 가람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고 구황동 원지는 통일신라시대 조경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들은 뒤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고 있지만 농업과 농촌 관련 법안은 정치 현안에 밀려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해를 넘기게 된 농업 현안을 김건엽 기자가 정리합니다. 지난 12일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요구하던 농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의원실을 점거했습니다. 이해찬 의원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민들 심정 이렇게 몰라줍니까? 이해찬 의원님. 당정이 정한 쌀 목표 가격은 19만 6천 원. 농민단체와 야당은 최고 24만 5천 원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큰 데다 관련 논의도 활발하지 않아서 올해 목표 가격을 매듭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 영농 계획 수립을 위해서라도 새 목표 가격이 빨리 결정되어야 합니다. 목표 가격 수준에 따라 재배 작물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로 다가온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위탁선거법 개정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깜깜이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5건이 계류돼 있지만 아직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내에서 아직 여야 간에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잘못하면 올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내년 선거도 깜깜이 선거로 진행될까 봐 지금 걱정이 좀 큽니다. 농촌 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내년 초에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통 끝에 임시국회는 열렸지만 여당은 유치원법 등 개혁 입법에 야당은 선거제 개편에 집중하면서 농업과 농촌 관련 법안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포항시 농민회 서부지회 및 죽장면 농민회는 오늘 출범식을 갖고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며 포항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농촌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포항시는 청정지역인 죽장의 환경 보존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한편 죽장의 상수도를 연결하고 지동에서 방흥까지 6.9km 도로 구간을 4차선으로 확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256회 2차 정례회에서 이영옥 의원이 발의한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과 김정수 의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등 3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차동찬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진 이후 노후화가 가속된 창포 종합사회복지관의 분관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만호 의원은 새천년대로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허가에 따른 교통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특정 도로 개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5분 자유 발언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경주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운영 주체인 농협원예조합 공동사업법인이 경북 농산물 산지 유통 총괄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마케팅 우수 조직상을 수상했습니다. 11개 지역 농협이 공동 출자한 이 법인은 토마토와 멜론, 부추, 경주봉 등 15종의 농산물을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등 대형 유통시장에 연간 8,500여 톤, 2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밤부터 칼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내일은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강한 바람에 기온이 오르지 못하면서 낮 기온은 0도에서 2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은 두꺼운 외투와 함께 목도리 등으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와 함께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를 제외한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 낮 기온은 0도에서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에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2도, 낮이 되면 울릉도 0도, 독도 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떨어져서 금요일 아침에는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에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커튼 명가창 임직원 일동 300만 원, 간포읍 대명수산 김천수 대표 100만 원, 포항대학교 부속유치원 원화 및 교사 일동 95만 8,860원, 포스코 구내운송 A조 미랄회 50만 원, 한중 류재우 씨 39만 원, 신포항수산 중매인 친목회 임원 일동 38만 원, 스타 상록 모둠회 일동 30만 원, 경주시 선도동 주민자치위원회 30만 원, 경주 블루노토 색소폰 한태석 단장회 단원 일동 20만 원, 포항 효자 센클 바자회 13만 원, 포항 이동고 올케미스트 동아리원 7만 2,700원, 창포초등학교 5학년 일반 학생 일동 2만 4,730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